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5월 첫째 주에 중간고사 시험이 있으니 4월에는 되게 결과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봄으로 접어들어서 아이들이 잠과의 사투에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얘네들은 밤에 잠을 잘 자도 호르몬 분비 때문에 낮에 졸린 경우가 많은데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새학기가 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 중간고사고 기말고사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막 그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들 굉장히 짜증났었는데 이제는 그래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네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봐주시고, 근데 뭐니 해도 일단 밤에 좀 일찍 잠들면 낮에 좀 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패턴으로 돌아가 버리면 학교에서 수업 들어야 되는 시간에 그냥 졸게 되거나 자게 되면 이게 굉장히 또 큰 악순환이 되니까 아이들 수면 습관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런 성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면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었는데 뭐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고 누군가에겐 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1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 9세가 좀 커요. 키도 크고 몸도 크고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사춘기 검사, 뭐 성장 호르몬 검사 뭐 이런 걸 해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있다가 좀 많이 크니까 그래도 이게 만 9세 이전에 진단을 받는 것과 이후에 진단받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급하게 예약을 잡아서 검진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키하고 몸무게만 재더니 병원에서 그렇게 크게 의심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혹시나 얘가 병원에서도 되게 신경 쓰시더라고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만 9세 이전에 이거를 진단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건 차이가 많으니까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검사를 해보자라고 하셔서 얘가 1월생이니까 12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생일 한 열흘 남기고 마지막으로 피 검사랑 그 다음에 뼈 검사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해서 얘가 이제 진단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을 가지고 지금 주사를 맞기 시작했어요. 그 피 검사를 하는 것도 처음에 그 이산 주사제 같은 걸 맞고요. 30분 있다가 피를 뽑고 15분 간격으로 5번인가 6번인가를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더라고요. 그 과정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여자애들이 이런 검사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더 많고 진단을 받는 경우도 더 많은데 작년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 전체적으로 살이 좀 많이 쪄서 유독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그렇게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2년 정도 치료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이게 호르몬 주사이긴 하지만 인체에 거의 무해하고 안전한 주사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시점이라는 게 선생님께서는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꼭 2년이 아니고 이 아이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 부모와 의사 선생님과의 상의하에 그 시점을 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사를 맞는 동안은 딸아이가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멈추게 되면 생리를 하고 성장은 이제 어느 정도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의학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저희 딸아이를 지켜보면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만 9세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만 8세 지금 초2 정도 되는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더 길더라고요. 근데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은
그 성장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조금 이른 시점까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 남학생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진료를 받게 될 때 보통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예약을 받게 되는데 접수하는 날 바로 들어가도 자리가 없어요. TO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예약 날짜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다음 스케줄은 선생님이 재량껏 조금 조절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만 9세 이전에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긴박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작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그 검사지를 가지고 대학병원에 의뢰를 하면 조금 더 빨리 스케줄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떨지 모르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여서 병원 검사 여기저기 하는 것도 번거롭고 그래서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걸로 진단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되었었거든요. 대체로 이제 좀 뚱뚱하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크게 뚱뚱한 것 같지도 않은데 걸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서 한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은 한번 검사나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딸아이를 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건 머리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자아이인데 그 전에 났던 그 땀 냄새하고 풋풋한 애기 냄새하고 좀 다른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뭐 가슴에 몽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좀 살집이 있어서 잡히는 거여서 그건 제가 확인하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머리에서 나는 냄새, 땀 냄새가 예전하고는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검사해 보셔서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9세 이전에 진단을 받으면 그 치료비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50%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진료 내역서를 보면 원래는 주사 1회당 주사 비용이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불하는 비용은 그거의 한 절반인 6만 5천 원, 7천 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6개월에 한 번씩은 그 피 검사를 통해서 성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 검사하는 비용도 한 1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보험이 안 되고 전액 내가 다 내야 되는 거라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왜냐 매달 10몇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고 6개월에 한 번씩 또 이런 검사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면 상당히 비용이 부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이 된다면 6개월 전에, 그러니까 만 9세 이전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 10세, 만 12세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고요. 여자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전에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염려가 되신다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병원인가 성장 지연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뭐 카더라 하더라 이런 것 말고 보다 전문적인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그 사이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이런 때 의심이 든다라고 하시면 그런 사이트나 영상들을 이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